안녕하세요, PS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다크문 경품 시스템은 분명 더 많은 변수를 가져오고 있고 색다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턴별 경품들의 티어를 매겨보고 여러분의 경품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포션님과 저의 견해에 기반한 티어 리스트이며 경품의 가치는 운영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티어는 스톰윈드의 힘입니다. 최고의 보상입니다. 4턴 기준 일반적인 경우 개체수가 4마리일 때 스톰윈드가 뜬다면 기분 좋게 고르셔도 됩니다. 수치만 본다면 4-4 버프인데요. 켈타스와 요그가 5턴을 기준으로 버프를 보통 4-4 버프를 받고 이를 통해 대부분의 전투를 이깁니다. 단 4마리만 4-4 버프를 받더라도 체력을 최소 10에서 15 정도는 아끼고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에게는 큰 체력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는 상점이 제대로 뜨지 않았을 때 리스크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꼭 4턴에 상점이 좋은 하수인으로만 구성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여차하면 토큰을 늘려 버프량을 늘리고 전투력을 올리기도 합니다. 느조스가 나와도 느조스를 내고 보통은 스톰윈드를 발라주는 편입니다. 2티어 동전 주머니입니다. 순수하게 2골드만 얻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골드 측면에서만 본다면 좋은 흐름의 주사위보다 얻게 되는 이득은 적기도 하죠. 하지만 동전 주머니는 마나 커브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7마나까지 정상 마나 커브로 3레벨을 찍은 이후 동전 주머니가 있다면 8마나의 레벨업, 구매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4, 5레벨을 달성하는 마나 커브를 운용하거나 8마나에 바로 페어가 풀린다면 레벨업 플러스 페어를 푸는 플레이를 한 번에 할 수 있죠. 특히 이 플레이는 최근 빗송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나오는 플레이인데 하수인을 팔아야 하는 리스크를 확실히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앨리스, 오무의 경우 토큰 스타트를 해야만 4턴에 3레벨을 찍는 운영이 수월한데 토큰 스타트를 못하더라도 동전 주머니를 통해 패스트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최근 오무, 앨리스의 안정감이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동전 주머니와 쓰임새는 비슷합니다. 여기 선물에서 토큰 기물 혹은 갑판 청소부를 뽑게 되면 2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전 주머니의 상위 호환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라파, 마이에브처럼 1레벨 페어를 많이 집는 영웅의 경우 6턴에 4레벨을 찍고 여기 선물을 사용하면서 오바를 사용하는 운영 또한 가능합니다. 좋은 흐름의 주사위도 무난하게 좋습니다. 골드의 가치만 따지자면 여기 선물과 동전 주머니 이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흐름의 주사위를 통해 레벨업 템포를 당기거나 당장 필드가 강력해지는 건 아닙니다. 장단점이 존재하고 의외로 아무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당장의 4턴 상점이 안 좋을 경우 바로 사용하기 위해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5턴에 바로 3렙 상점 하수인을 구매하는 정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긴 하겠죠. 3티어입니다. 새로운 하수인인데요. 가장 후반 지향적인 경품입니다. 2, 3렙 상점 기준 첫 상점 0.25원 이득, 리롤당 0.25원 이득, 4, 5렙 상점 기준 첫 상점 0.2원 이득, 리롤당 0.2원 이득. 대략적으로 8, 9턴 이후 좋은 흐름의 주사위보다 더 이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장의 템포는 상당히 빠른 편이고 초반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봐서 핵심 기물을 빠르게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템포가 많이 느린 경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초반에 꽤 잘 풀린 상황이고 리롤 비중이 높은 종족덱의 경우 고려해 볼 만은 합니다. 4티어입니다. 시원한 한 잔인데요. 모든 면에서 정말 안 좋은 경품입니다. 초반 필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스톰윈드의 힘과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게 약하고 여기 선물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후반 포텐셜 역시 거의 없는 수준이죠. 전장은 하수인을 계속해서 버프를 주고 하수인을 키워나가는 게임입니다. 선술집에 있는 하수인들에게 생명력 1버프를 주는 건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스톰윈드의 힘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지 않죠. 최소한 3-3에서 4-4 버프는 되어야지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바나나를 랜덤으로 3개를 주는 건 어떨까 싶네요. 하지만 내 영웅이 리노, 제피 등 초반을 버티는 게 정말 중요한 영웅이고 큰 바나나의 효율이 당장 좋은 하수인이 있다면 고려는 해볼만 합니다. 다음은 2턴 보상을 보겠습니다. 1티어에는 불안의 축복이 들어가는데요. 불안의 축복을 1티어로 둔 이유는 카드가쇼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 카드가쇼가 왜 반필수 플레이가 되었는지 설명을 드렸었죠. OP마크까지 붙여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혹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6, 7턴의 카드가와 토큰, 망꾼 등을 확보해둔 상태라면 2턴 보상에서 불안의 축복을 고른 즉시 한 턴을 더 참고 카드가쇼를 통해 바로 우승권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최상위권 전장에서는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카드가쇼가 아니더라도 빗송덱에서 버프를 모아두고 한 번에 버프를 시키거나 멀록덱에서 불안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쇼를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2티어 이상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선술집의 선신도 1티어입니다. 공짜 앨리스 지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장 메타에서 오랫발견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선술집의 선십은 1티어일 수밖에 없죠. 그 외에도 악마덱을 플레이할 때 4렙발견을 통해 떠다니는 감시자 에오가 거대 불악마를 노리거나 정령덱을 플레이할 때 4렙발견으로 청지기를 노린다든가 여러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2티어 살펴보죠.
무난한 경품입니다. 강철 사부 1개만큼의 버프를 확보할 수 있죠. 특정 캐리 기물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 조합에 어울립니다. 기계덱을 갈 때 반사 로봇을 사용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만 선술집의 선심으로 브란이나 비숑을 뽑는 게 훨씬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이 티어에 넣어두었습니다. 무한한 동전도 무난한 편인 경품입니다. 매 턴마다 1골드를 더 획득, 정직하죠. 영능 사용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 레버프 리롤 기회를 주기도 해서 1티어 경품이 안 나왔다면 부담 없이 고르셔도 됩니다. 경호원이 왜 2티어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장 1턴 경품인 스톰윈드의 깃발과 비교해보더라도 총 스탯 증가량은 거의 동일하죠. 같은 그룰의 법칙과 비교해보면 3턴만 지나더라도 그룰의 법칙이 66으로 경호원을 능가하죠. 하지만 경호원은 상황에 따라 그룰의 법칙보다 훨씬 좋은 경품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8, 9턴 핵심 하수인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르거스에 지출하는 2골드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기물을 찾느라 도발 없이 조합을 짜게 되고 내 핵심 하수인을 빠르게 잘리거나 히드라에 크게 취약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경호원의 도발은 이 점을 방지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순서대로 싸우는 게 정말 중요한 기계덱의 경우 안녕 모듈이 나오지 않았다면 경호원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레벨업을 하면서 후반 포텐셜이 상당한 용, 정령 조합 등을 갈 경우 당장 강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 경호원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3티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참 좋은 거래인데요. 골드 측면으로만 본다면 턴당 2골드로 무한한 동전보다 2배의 효율을 가집니다. 하지만 참 좋은 거래를 사용하여 이득을 보는 상황이 너무 적은 게 문제입니다. 최근 메타에서는 특정 조합을 몇 개를 제외하고는 5레벨을 8, 9턴에 빠르게 찍는 게 대부분인데요. 참 좋은 거래는 9턴부터 2골드씩 이득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거래를 위해 5레벨 타이밍을 늦출 수도 없죠. 물론 5레벨을 찍으면 이후 6레벨업 하는 비용을 낮추면서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6레벨 상점을 빠르게 여는 건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4레벨에 오래 머무르는 조합은 5레벨 상점이 그만큼 메리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레벨에 오래 머무는 조합 역시 참 좋은 거래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골드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좋은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오히려 무한한 동전보다 좋은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음은 시간 도둑입니다. 상대 필드 7개의 선택지를 보여주고 고른다면 1, 2티어 성능을 보여줄 것이지만 3개의 선택지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하는 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테스 누나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시겠네요. 시간 도둑은 8턴에 칼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때는 상대 필드의 저밸류 유닛이 상당히 많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는 1골드의 가치밖에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원하는 걸 가져온다면 선술집의 선심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리스크가 매우 높은 경품입니다. 4티어에는 진화하는 선술집을 넣겠습니다. 3가지의 문제점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고레벨 기물을 상점에 띄워야만 한다는 것. 4레벨 상점을 예시로 든다면 진화하는 선술집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3개의 4레벨 기물을 상점에 띄워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리롤을 하는 비용도 상당하죠. 그렇게 4레벨 기물이 나왔는데 그 4레벨 기물이 나에게 필요하여 구매를 해야 한다면 다시 리롤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무작위라는 점입니다. 발견이 아닌 완전히 무작위이기 때문에 정말 쓸모없는 하수인만 나올 확률이 현저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구매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선술집의 선심이나 시간도둑처럼 아무런 코스트 없이 가져오는 게 아니죠. 선술집에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3골드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건 역시 엄청난 단점입니다. 딱 하나 고려해볼 상황이라면 알렉이나 이세라와 같이 용 기반을 갖추고 5렙 상점을 빠르게 보는 영웅일 경우 해당 경품을 사용하여 칼렉이나 나디나를 보는 정도의 플레이는 가능합니다. 황카를 맞춰 6발은 본다 생각을 하고 말이죠. 템포를 말도 안 되게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턴 경품 티어리스트입니다. 얼음방패는 단연 1티어입니다. OP마크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얼음방패를 뽑는 것만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등수 한두 개는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의 목숨이 더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지더라도 다음번에 다시 싸울 기회를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치 싸움에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신성한 빛 구매도 1티어입니다. 후반부에 천상의 보호막의 가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자신의 잘 큰 하수인 혹은 독성 하수인의 천상의 보호막을 바른다면 후반부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말의 모해입니다. 2티어 살펴보죠. 최상의 조건만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능력입니다. 아카잠자락, 조지는 후반부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그 외에도 리노, 1, 2단, 아라키르, 리치왕 역시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확률이 문제입니다. 52개의 영웅 중 발견해서 위의 영웅이 나올 확률은 낮은 편이죠. 성공을 한다면 대박이지만 발견을 실패한다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후반부 영능을 모두 사용했을 때 기대값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공격력 2배를 내 히드라, 반사 로봇에 발라서 캐리력을 높여주거나 촌보 기물에 사용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공격력이 체력에 비해 낮은 가르나 전투 모병간에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활용 방법입니다. 하지만 딱 1인분 정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나나는 무클러와 같이 큰 바나나도 일정 확률로 가져옵니다. 큰 바나나를 3개 가져온다면 13 버프죠. 체력도 같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넌 아직도 우리 아닐 뿐이지 보다 좋은 경우도 있고 공격력이 덜 올라간다는 점에서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3티어에는 최상층을 넣겠습니다. 맥스나 흉합체 나디나 앨리스트레이 정도 노려보는 게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발견 하수인이 전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쳐 위에서 설명한 1, 2티어 경품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리는 6렙 발견 하수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상대와의 싸움에 내가 발견한 6렙 하수인이 큰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수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최상층에 비해 하위 호환 효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황금 하수인으로 만들 하수인을 제외하고 모든 하수인을 구매해서 확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하수인을 황금 하수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헌신적인 영웅, 리븐데어 등 극 후반 싸움에 도움이 되는 하수인을 황금 하수인으로 만들어 활용한다면 이 또한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턴의 골드를 모두 사용해야만 합니다. 6렙 상점이나 하수인이 6마리가 나오거나 리롤을 어느 정도 소모했다면 2턴까지도 소비가 됩니다. 포텐셜은 크지만 소모되는 자원은 너무나도 큽니다. 잔다이스의 영웅 능력과 비슷합니다. 흉합체를 손으로 가져와 적응을 다시 시키거나 망꾼, 주전자, 튼튼 껍질을 사용하여 버프를 한 번 더 줄 수 있습니다. 혹은 나디나, 빗송곳니, 리븐데어 등의 하수인을 빼두고 버프를 한번 돌린 뒤 다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다른 3턴 경품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덱, 멀록덱을 가는 중 망꾼을 돌린다면 다른 버프 경품보다 좋은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4턴 경품은 티어를 나누는 것이 애매합니다. 4턴 경품은 내 필드와 조합, 상대 필드, 내가 추가로 찾아야 하는 기물 등에 따라 상황에 따라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도 설명을 위해 대략의 구분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천상의 보호막의 가치는 후반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한 질풍은 최근 극 후반에 대부분 들어가게 되는 앨리스트레이를 어느 정도 카운터 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앵드린 조합을 플레이하고 있을 때 앵무새 질풍도 엄청나겠죠. 10 버프도 극 후반에는 미미하긴 하지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극 후반의 싸움은 결국 천상의 보호막, 독성 싸움이 됩니다. 판돈 올리기를 통해 리븐데어, 헌신적인 영웅을 황금 하수인으로 만들고 발견을 통해 앨리스트레이, 흉합체, 맥스나를 찾는다면 후반 싸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극 후반의 싸움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천상의 보호막과 독성 싸움입니다. 10골드를 확보하여 리븐데어, 헌신적인 영웅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맥스나 흉합체, 앨리스트레이, 잽 등을 찾는 게 가능합니다. 1, 2턴 경품으로 어느 정도 골드를 확보하고 3턴 경품에서 얼음방패, 신성한 빛, 수행시간 등을 찾는 것도 좋은 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3티어입니다. 상대가 독성이 없어 순수하게 스탯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매우 강력한 스탯의 하수인이 있다면 허풍쟁이는 3티어가 아닌 0티어 경품이 될 겁니다. 하지만 16턴 이후의 싸움은 어차피 독성 싸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천상의 보호막이나 특별한 능력이 없는 허풍쟁이는 상황에 따라 포자나 맥스나와 다를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멀록벤이라면 티어가 2티어 그 이상까지도 오르겠네요. 골드만 따진다면 2턴을 사용할 경우 선불 충전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세 번째 턴부터 선불 충전보다 이득을 봅니다. 하지만 16턴부터는 한 턴 한 턴이 결승전이자 마지막 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불 충전의 하위 호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죠. 16턴 이후에 전투의 함성 하수인을 통해 스탯을 늘리는 플레이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테크 기물을 찾느라 리롤로 돈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4턴 경품에서 가장 최악의 경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품들의 티어를 매겨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